안녕하세요. 호랭몬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소서 문항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항 바로 볼 텐데요. 총 4가지 정도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고소하는 자신만의 신념. 두 번째로 이게 생기게 된 배경. 세 번째가 지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낸 경험과 네 번째가 주변 반응인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이런 신념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보다는 문장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키워드라는 게 우리가 좀 상대방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흔한 키워드들, 흔한 소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진부하게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청이라고 말하면 되게 진부하고 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좀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소통에 있어서의 신념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내면요. 내가 가진 생각들이 키워드 쓸 때보다 훨씬 더 좀 직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장으로 쓰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 보이는 말, 단어를 억지로 고르기보다는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실제 좀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재를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신념이 생기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생각, 가치관, 신념을 가지게 됐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렇게 좀 뭐랄까요, 그렇게 좀 신념을 지키게 된 이유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보통 이 경험으로부터 오는데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위에 들어드린 예시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좀 끝까지 들어준다라는 게 신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들의 이야기를 사실 좀 이제 실무에서는요. 이제 되게 화가 나신 분들이 와갖고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고 나면 그분이 좀 되게 괜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쵸? 그리고 아니면은 꼭 고객이 아니더라도 보통 상대방이랑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가 자꾸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대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면은 그 친구도 좀 내 이야기를 잘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길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이러한 신념이 됐다라고 연결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요거를 경험의 에피소드를 가져와야 돼요. 그쵸? 지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낸 경험은 경험의 에피소드를 통째로 좀 가져와야 되는 파트니까 신념이 생기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를 풀로 꺼내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필요한 만큼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넘어가서요. 지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낸 경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자소서라는 걸 쓰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파악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똑같은 한 가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수반되는 이유는 정말 좀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야지 사실 여러분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념을 준수했다고 하면은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이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는 그럼 너희가 좀 왜 그렇게까지 했냐 이런 이유를 좀 되게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좀 실제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좀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 신념을 지킨 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결과와 주변의 좀 반응 이렇게 같이 담아내면서 글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고수하는 본인만의 신념이 무엇인지 이 배경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켰던 경험과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 결과, 반응, 만약에 약간 이렇게 그 여유가 되면은요.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라던가 배운 점처럼 뭔가의 경험에 대한 나의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담아주시면은 조금 더 글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가지게 된 계기, 해당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던 과정에서 느꼈던 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플로우는 사실 일반 문항이랑 꽤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은 일반 문항 때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이번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이 문항을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 직접적인 예시는 아니긴 한데, 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특히 좀 시간 관련된 규칙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적었어요. 이게 내가 기준이죠.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한 시간 관련된 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기준에 같이 된 계기, 이것도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은 꼭 한 명씩 좀 늦게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6명이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은, 한 명이 5분 늦으면 나머지 5명이 5분씩 기다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25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거란 말이 시간이 낭비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예의가 없는 민폐인 그런 행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제로 우리 약속이나 모임 같은 경우에 좀 미리 시간 여유를 잡고 적어도 한 5분, 10분 이상은 좀 일찍 가 있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자, 느낀 점 들어가죠. 내가 행동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 이렇게 되면 일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좀 끼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스스로한테 굉장히 좀 당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안 늦었잖아. 그쵸?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이게 사실 제 친구 중에서도 항상 좀 일찍 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0분, 20분씩 일찍 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요.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랑 뭔가 이렇게 약속이나 만남을 갈 때는 제가 늦으면은 걔네가 진짜 거기서 오래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얘 만나는 날은 좀 저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일찍 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충기는 좀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약간 느꼈던 점이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 같은 걸 해요. 근데 얘가 약속이 이제 2시인데 2시 5분까지도 이렇게 안 나타나. 한 2시 10분쯤 막 나타나요. 그럼 아무래도 좀 시작 전부터 안 좋은 인상을 주고 뭔가 신뢰를 좀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다. 이것도 뭐예요? 느꼈던 점이죠. 좀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좀 문항 보고 떠오른 아이디어 가지고 바로 한번 좀 만들어 본 그런 좀 예시인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거창한 규칙과 뭔가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규칙, 기준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되게 좀 압도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규칙 뭐 말해야지, 기준 뭐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내가 한번 진짜 고민해보고 좀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풀어내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 문항을 비교적 좀 접근하시는 게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좀 예시를 들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버리게 되면 이거를 가서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표현 같은 걸 그대로 가져가시면 이게 표절에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 점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 꼭 지켜야 되는 규칙, 그리고 본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된 계기, 이유 적어주시고요. 행동했던 경험과 느낀 점 적어주시는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앞으로도 저는 좀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요 조금 깔끔하게 좀 이 문항을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남들이 흔히 가는 길 외에 좀 본인만이 선택하고 도전해서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또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와 배운 점을 포함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성공이나 실패랑 상관없이 도전 경험 그 자체를 좀 물어보는 그런 문항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도전이라는 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고 어떤 이유로 좀 도전을 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좀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를 굳이 구분해 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패의 소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실패를 통해 뭔가 배우고 느끼고 바뀐 그런 점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진정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성공 경험으로 억지로 찾으려고 좀 하기보다는요. 그래도 이 남들이 흔히 가는 길 외에 본인만이 선택하고 도전한 이 기준이 이게 까다롭잖아요. 그쵸? 이 기준을 먼저 우선적으로 놓고서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 도전 경험은 너무 직무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와 남들이 흔히 가는 길 위에 나만이 선택하고 도전하는 거 한번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하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회사 소재를 좀 억지로 쓰다 보면 이 설득력이 무조건 떨어지게 됩니다. 되게 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짜 회사 생활 소재인데 괜찮다 여기 핏하다 하는 게 있으면 쉬어도 괜찮은데요. 좀 그렇지 않다면 엔간하면 좀 본인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시는 게 좀 아무래도 소재적으로 전달력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되게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그쵸? 심지어 남들이 흔히 가는 길 이외에 나만의 길에 도전했다라고 하면요. 여기는 진짜 확실한 동기요인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이유가 좀 확실하게 납득이 되어야지 글에 힘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좀 이유를 적긴 했는데 이 정도 이유 가지고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내 노력에 대한 약간 당위성이 증명이 좀 안 될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이유 파트에 좀 공을 많이 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좀 그래서 좀 발생한 결과, 성공 혹은 실패 그 과정으로부터 배운 점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배운 점 적어주시면서 글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상황 및 더 높은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남들이 흔히 가는 거 이외에 좀 나만이 선택하고 도전한 게 뭐냐. 이 나만이라는 게 진짜 온리 원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선택한 것 이퀄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좀 특이한 거 내가 노력해 본 거 뭐가 있냐.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과 가장 중요한 그렇게까지 행동했던 이유
그리고 결과와 배운 점,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항인데요. 4번 문항은 그래도 조금 클래식한 영양 문항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양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좀 여러분들이 억지로 키워드를 잡아갖고 쓰기보다는요, 그냥 좀 풀어서 쉽게 쉽게, 아, 저 이런 거 좀 잘할 수 있고, 이런 거 많이 해봤고, 아,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공부해온 게 무엇이고, 관련해서 어떤 경력과 경험을 쌓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잘 아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입사 후에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을지 요건데요. 제가 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요양직 합격자분 면접 합격 답변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분이 저는 실무 현장에서 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 관리 업무를 진행해 왔다. 내가 무엇을 했다죠? 해왔다죠? 거기서 어때? 그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 또한 겸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역량이죠. 그래서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치매를 비롯해 요런 노인성 질병의 경우에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고 최근 들어 우울증을 동반한 뇌졸중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아, 내가 이런 걸 봤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때? 이에 좀 인정조사나 요양 신청 시 동반되는 직무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동시에 드릴 수 있다. 이거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죠. 그래서 결국 역량이라는 건 나 뭐 잘 알고 뭐 해왔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를 좀 말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이제 전문성이라 하면 조금 어려운데 다행히 얘네가 노하우나 특기라는 키워드를 또 주어졌어요. 그쵸? 근데 노하우나 특기는 비교적 조금 더 캐주얼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진짜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행동 양식을 완전 빠삭하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는 일 같은 걸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행동, 조그만 이런 액션만 보고도 아, 이분이 지금 뭘 원하시는 거가 막 예를 들어서 바로 파악 가능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사실 엄청난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련돼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적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일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체화하고 체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이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이 파트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건보 실제로 여러분들 그 민원실에 가보시면은요. 어르신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양직 같은 분들도 이렇게 당연히 어른들 대상으로 좀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대단한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러이렇게 좀 쌓아온 것들이 경험들이 입사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걸 좀 풀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번 문항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어쨌든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나 특기, 전문성이 무엇인지 문항에서 한 가지만 쓰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쓰셔야 돼요. 이거 두 개, 세 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건보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가지기 위해 했던 노력과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사 후에도 좀 이런 걸 발휘해서 요런 거 잘 한번 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문장 들어가면은요 조금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보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반기 무료 면접 특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보 면접 강의를 계속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요. 이번에도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다음 날인 10월 12일 날 오후 3시부터 한 5시간 정도 무료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건보에 필요한 좀 기업 분석, 경험, 상황, 토론 모든 것들 다 알려드릴 거고 강의 전체 러닝 타임이 거의 4시간, 그 다음에 Q&A까지 하면은 좀 아마 짧으면 5시간, 길면 6시간 정도까지도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좀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자료들도 제가 이번에 토론 면접도 2024년 상반기를 한 20개 넘게를 복원해 드릴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자료를 수합을 해놨거든요. 다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 진짜 그것만 보고도 면접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특강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 발표 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좀 오픈 카톡방이라던가 건보 준비 옥화방도 따로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여기 모두 이렇게 안내 공고가 다시 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 좀 미리 들어와 계신 다음에 필기 합격 발표 나고 저한테 이거 신청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자소서 면접 종합반인 멘티 커리큘럼이 있는데 사실은 좀 면접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면접 준비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두렵다 하시면은요. 저와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건보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최종 합격하는 날까지 저도 열심히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멘토 호랭몬이었습니다.